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지 말라. 이른바 원조 친명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고민의 일단이 글로 몇 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당내 일부 얘기 나오는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을 읽어봤다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옳은 말씀이시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또 한 번 정부안 수정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중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혹은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3월 중 처리하겠다는 원내 지도부와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 검찰개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잇따라 낸 것을 두고 이른바 민주진영 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이 대통령이 외과시술 방식을 통한 개혁을 말했고 그에 화답하는 듯 한병도 원내대표가 집도의가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갈등을 좀 봉합하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원내대표가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표면적으로 굉장히 뭔가 갈등이 커진 양상으로 보입니다만은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당론을 정할 때 그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TF도 구성해서 정말 수기 과정이 있었고 의총도 6차례, 7차례 있었고 또 정부안에 대해서 좀 수정해가지고 그걸 다시 논의해가지고 또 당론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 당론 결정을 할 때 향후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원내와 법사위가 논의한다.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김용민 간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완전히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론을 뒤엎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 지시를 받아서 나온 그 의총의 어떤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갑자기 이제 뒤엎어서 하려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안정감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고뇌에 찬 글들이 당의 지도부에게도 저는 그 진심이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개혁의 집도의 이런 얘기도 한 것이고 아마 원내와 법사위 간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좀 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저는 나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 대통령이 그 X, 그 트위터의 이제 새로운 이름이죠. X에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자고 초과 산감 태우는 결과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등등 잇따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강경파 좀 그만하고 빨리 개혁 추진합시다 이렇게 좀 애들러 비판했다고 보는 게 과하지 않죠? 그렇죠. 의중은 명확해 보이고 저는 특히 이제 공소청법이라든지 중수청법의 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른바 강경파로 표현
되고 있는 의원들의 주장이 예. 저는 강경파가 아니고 위헌파 같은데요. 위헌파다. 예. 아니 그러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왜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느냐? 그건 우리 헌법에 명문의 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예. 그 장의 이름을 공소청장으로 못 쓰는 거예요. 검찰총장을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안 그래도 위헌 소지가 많은데 위헌법률 심판 가면 저는 위헌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게 정부의 수정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어쩌자고요, 지금.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저는 일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본인 주장만 저렇게 100%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많은 법학자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이 이렇게 되면 위헌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 더군다나 자당 출신의 대통령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엔 소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만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용이다. 이정희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좀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이거 쉽게 이제 불이 꺼지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의원 얘기도 하셨고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지금 이해관계자 플레이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김어준 방송인만 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이거 대화로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그 뭐 정가에서는 굉장히 이게 파열음이 크고 대립각이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김영남 의원님께서 지금 위헌적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위헌적인데도 이렇게 강경파가 밀고 나가는 거 보면은 전 사실 지방선거를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에 뭐 아주 많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런 위헌적인 생각을 자기네가 힘이 있다고 마구마구 밀어붙이면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한테 지방의회까지도 지방 권력까지도 다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정홍재 의원님. 예. 아까 지금 이재용 의원이 김어준 씨도 언급했는데 보니까 온라인 뭐 여론이 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여론이 막 양분이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예. 검찰청 폐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빈대 잡기 위해서 초과 3간 태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초과 3간 태우는 법안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악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위헌 논란도 있지만 실제 그 수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형사법이 적용되는 체계 내에서 대단히 큰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있잖아요. 예. 그 문제만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 보안 수사권을 보장할 것이냐 이게 사실 그냥 문구 몇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큰 그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을 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그래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이 대통령이 X를 통해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그날 어제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못된 버릇 고쳐놓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도 대통령의 의중과 좀 톤이 다르다. 대통령은 검찰을 모두 악마화하는 건 또 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못된 버릇 고쳐놓겠다 하는 건 조금
다른 방식 아니야?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의 뭐 그 말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국정조사 추진 특위는 애초에 이제 공소취소 의원 모임 뭐 여기에서 당으로 그냥 아예 당 차원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발족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당 대표로서는 그동안의 이제 검찰의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것과 지금 검찰 개혁안에 대한 내용,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과 다른 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추진 특위에서는 그동안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자라는 뭐 당론이 다 모아진 그런 것이고요. 예. 당 차원의 어떤 기구로 확대 사실 개편 발족된 것이라서 저는 충분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수위의 대표 이야기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서 결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뭐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아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에 화답을 한 것인데 뭐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정성호 법무장관도 정부 안에 대한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서 반개혁으로 몰아간다. 국민 통합에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잇따른 메시지에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의 김용민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를 오히려 훼손한다. 반개혁이라고 모는 것은 동의를 못한다라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도 그냥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김용민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00표 중에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너무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소극적이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역할이 바뀌어야죠. 이게 이 법안은 주무부처가 법무부잖아요. 공소청법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자주 의견을 표명하고 이렇게 뭐 어떤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고 이걸 한참 벌어진 다음에 대통령이 정리하는 수순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모습이 오히려 맞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법무부 장관이 옆에 이렇게 곁다리 끼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성호 장관이 오히려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만기 칠남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일단 민주당 소속 의원부터 설득하고 하다 안 되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사람 뭐 300명 중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논란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다만 그 입법권은 분명히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되는 권력입니다. 입법권이 만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헌법을 생각 안 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듯한 입법 만능주의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좀 제언을 하셨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인터뷰가 있어서요.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